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멀티 지향성 마이크 혹은 멀티 패턴 디렉티비티 마이크로폰에 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의 마이크 종류 중에서 음원 방향으로 지향성이 가장 강한 마이크로폰은 어떤 것일까요? 네, 정답은 양지향성입니다. 그리고 가장 디렉티비티가 약한 마이크로폰은 또 어떤 것일까요? 네, 정답은 두 번째 전지향성 마이크로폰입니다. 단일 지향성이 서브카디오이드보다 좀 더 지향성이 강하고 단일 지향성보다는 양지향성이 훨씬 더 강하다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브카디오이드와 하이퍼 혹은 슈퍼카디오이드와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브는 훨씬 더 이렇게 넓게 들어오는 전지향성에 가까운 그런 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전지향성 마이크로폰, P 마이크로폰과 양지향성 마이크로폰, PG 마이크로폰을 섞어서 단일 지향성을 만든다는 것들을 수식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만약에 수식으로 그렇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기계적으로도 전지향성을 반 가져오고 양지향성을 반 가져온다면 이거를 섞어서 단일 지향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지향성 마이크로폰의 기계적인 특징은 밀폐형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즉 마이크 안에 있는 압력이 밀폐되어 있어서 있다는 점에 있고 양지향성은 그 밀폐가 없이 개방되어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이크를 섞을 때 이런 식으로 섞고 즉 반밀폐 혹은 반개방하는 형태로 마이크를 만들어서 단일 지향성 마이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즉 밀폐된 부분에 슬릿이라고 하는 틈을 만들어서 부분적으로 뒤에서 들어오는 소리에 대해서만 위상 간섭을 유도하는 그렇게 디자인된 마이크로폰이 단일 지향성 마이크로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진을 보시면 왼쪽 그림이 전지향성 마이크로폰인 DPA사의 4006 마이크로폰인데요. 이 마이크로폰에 비해서 단일 지향성을 가지는 4011 마이크로폰은 지금 보시는 바처럼 옆쪽에 슬릿 혹은 틈이 이렇게 많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틈을 어떻게 만드느냐도 사실은 마이크 제조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슬릿을 디자인하고 혹은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마이크로폰이 가져야 할 특징들을 튜닝해 나가고 최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인 멀티지향성 마이크로폰을 한번 볼 텐데요. 이 멀티지향성을 만드는 방법, 첫 번째 기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 외부 캡슐을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제가 이중 외부 캡슐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슈어사의 KSM 141 마이크로폰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Mechanically Switching Dual Polar Patterns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폴라 패턴이라는 디렉티비티와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일단 카디오이드 마이크로폰을 먼저 하나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캡슐을 하나 더 씌웁니다. 즉 캡슐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씌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옴니처럼 작동하고 빨간 캡슐이 없어지면 카디오이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즉 밖에 있는 캡슐을 이런 식으로 밀어내게 되면 마이크가 단일 지향성 혹은 카디오이드처럼 동작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KSM 141 마이크로폰인데요. 그 마이크로폰 위에 중간쯤에 이렇게 두껍게 돼 있는 이 부분이 돌렸을 때 마이크의 이 이중 캡슐이 방금 보신 애니메이션처럼 작동해서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크의 특성상 카디오이드와 옴니, 단일 지향성과 전지향성이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주
클레버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프레셔 옴니 마이크로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카디오이드 패턴으로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계식이 아닌 전자식으로 전기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멀티 지향성을 만드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두 개의 카디오이드 마이크로폰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백투백으로 딱 두 개의 카디오이드를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을 보게끔 만듭니다. 이 만들어서 두 개의 마이크로폰 신호를 가질 수 있는데 이 신호를 조합하면 우리가 원하는 멀티 지향성 마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 조금 어려우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카디오이드가 하나 왼쪽, 카디오이드가 하나 오른쪽 보고 있는데 왼쪽으로 보고 있는 카디오이드를 우리가 처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0.5 더하기 0.5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입사각에 대해서, 입사각 세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오른쪽을 보고 있는 카디오이드 마이크로폰은 동일하지만 이 코사인 세타, 동일한 입사각에 대해서 180도 파이만큼의 그런 위상차가 생기는 그런 마이크로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수식을 갑자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 수식을 이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마이크로폰을 그대로 더하면 놀랍게도 이 코사인 세타 부분이 없어져서 옴니 디렉션 혹은 전지향성 마이크로폰이 바로 탄생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백투백 두 개를 앞을 보고 있고 뒤를 보고 있는 두 개의 카디오이드 마이크로폰을 그냥 신호를 더하기만 해도 전지향성 마이크로폰이 생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합이 아닌 이번에는 빼주는 거죠. 한쪽 마이크로폰에서 두 번째 마이크로폰을 빼주면 이때는 0.5와 0.5 파트가 없어지고 코사인 세타만이 그대로 남게 돼서 우리가 바이디렉셔널 혹은 양지향성 마이크로폰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저만 놀라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두 개의 카디오이드를 그냥 더했을 뿐인데 하나는 전지향성이 두 개를 빼주면 양지향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 수식이 저로서는 참 놀라운 부분이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단일 지향성을 만드는 방법은 뭐 간단하겠죠. 하나를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만 사용하면 바로 단일 지향성 마이크로폰이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물론 이런 다양한 예가 있지만 또 앞서서 보여드렸던 슈어사의 마이크로폰 중에서 KSM44라는 마이크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중간에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를 옴니 방향으로 혹은 바이디렉셔널 방향으로 혹은 카디오이드 방향으로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조절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두 개의 신호를 합쳐주기 하거나 아니면 두 개의 신호를 빼주거나 아니면 하나의 신호만 사용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지향성이 되기도 하고 단일지향성이 되기도 하고 전지향성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하나 놓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전지향성 마이크가 있다고 해서 이 마이크가 압력 센서 마이크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전에도 한번 제가 질문으로 남겨놓은 적이 있는데 이 전지향성 마이크는 압력차, 즉 PG 마이크로폰입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카디오이드를 전기적으로 합성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카디오이드가 원래 기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지향성의 그 압력 센서인지 압력차 센서인지는 바뀌지가 않았던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카디오이드는 압력차 센서 마이크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적으로 디렉티비티, 지향성은 옴니 디렉티비티를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이 마이크는 PG 옴니 마이크가 됩니다. 즉
압력차 옴니 마이크로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원래 압력 전지향성 마이크로폰 혹은 Pressure Omnidirectional 마이크로폰이 가졌던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방향에도 무관하고 주파수 특성도 무관했다가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이 마이크로폰은 옴니이긴 하지만 PG 마이크로폰이기 때문에 방향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주파수 특성은 그대로 PG 마이크로폰의 특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멀티 지향성 마이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거는 좀 특별한 장비입니다. 이거는 음향적으로 뒤에서 오는 소리를 막아주는 장비를 장착함으로써 우리가 지향성을 바꿀 수 있는 건데요. 즉 하나의 마이크로폰이 있으면 그 마이크로폰 주위를 그야말로 이제 임의로 막아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내가 원하는 특정 지향성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장비인데 그래서 이 마이크로폰 장비의 이름을 Acoustic Pressure Equalizer,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줄여서 APE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맥길 대학교 제 지도 교수님이었던 닥터 비슬라 포스첵이 있는데 그분이 고안해서 만들어냈던 그런 장비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주로 압력 마이크로폰에 사용되는데요. 압력 마이크로폰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둥글게 뒤에서 오는 소리를 막았기 때문에 뒤에서 오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더 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에 오는 소리에 더 강하게 되는 카디오이드 패턴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마이크로폰은 또 하나의 새로운 마이크로폰이 됐는데 보통 카디오이드는 제가 압력차 카디오이드 마이크로폰이다. 카디오이드 이꼴 압력차 혹은 뭐 바이디렉션도 압력차, 하이퍼카디오이드도 압력차, PG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마이크로폰은 압력 센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방향성만 카디오이드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압력 카디오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레셔 카디오이드라는 마이크로폰으로 새롭게 분류된 그런 마이크로폰이죠. 그렇기 때문에 압력 마이크로폰이 가졌던 두 가지 장점 중에서 이제 방향성은 잃어버렸지만 두 번째 장점이었던 주파수 특성과 무관한 카디오이드 패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쓸 수 있었던 카디오이드는 모두 저주파수가 좀 약하거나 혹은 전기적으로 보상해 준다거나 하는 그런 약점이 있었는데 카디오이드면서도 압력 센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 방향을 집중하고 있지만 주파수 특성도 좋은 그런 새로운 마이크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주로 이 APE 장비는 DPA 마이크로폰과 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DPA 옴니 마이크로폰에 이 마치 당구공처럼 생긴 이 장비를 끼워줌으로써 앞쪽으로 더 소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음향적인 어떻게 보면 마이크의 액세서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에 이렇게 새로운 액세서리를 장착함으로써 앞에서 오는 소리가 좀 더 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가 APE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두 가지를 배웠는데 바로 이 직전에는 옴니이면서 PG 마이크로폰을 배웠었죠. 그래서 방향은 전체적으로 오지만 주파수 성분이 안 좋은 주파수 특성이 고르지 않은 평탄하지 않은 그런 마이크로폰을 하나 봤었고 이번에는 카디오이드인데 압력 P 마이크로폰 즉 방향은 앞쪽으로 보긴 하지만 주파수 특성은 평평한 이러한 마이크로폰 패턴을 보았습니다. 위에서 본 이 APE 마이크로폰이 장착됐을 때랑 장착되지 않았을 때의 소리가 어떤지를 대학의 웹페이지에 소개해 놓은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 링크를 따라가셔서 클릭해 보시면 피아노를 그냥 옴니 마이크로폰으로 했을 때랑 APE를 장착했을 때 나는 소리를 구분해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적극 보내드리고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APE가 가져다주는 소리의 변화를 한번 느껴보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배운 것들을 모두 다 요약해 보자면 압력 센서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죠. 위치에 상관이 없고 주파수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압력차 센서는 위치에도 영향을 받고 주파수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압력차 센서 마이크로폰, PG 마이크로폰이 가지는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주파수 대역이 고르지 않다. 특별히 저주파수 대역의 출력이 낮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폰 회사들은 저주파수 대역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전기적으로 필터를 이용해서 그 대역을 부스트해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옴니 혹은 전지향성 마이크로폰은 압력 센서 마이크로폰, 양지향성 마이크로폰은 압력차 센서 마이크로폰, 그 중에서 특별히 카디오이드는 압력차 센서 마이크로폰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압력 센서를 가지면서도 단일 지향성을 가지는 마이크로폰을 만들어낼 수 있고 반대로 압력차 센서를 이용하지만 전지향성을 가질 수 있는 마이크로폰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희가 어떻게 만드는지 에 관해서 같이 공부해 본 것 같습니다. 즉 압력 센서, 압력차 센서 그리고 디렉티비티는 어쩌면 서로 독립적으로 인디펜던트하게 작용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주의하셔야 될 점은 단순히 마이크로폰의 지향성만 보시면 안 되고 이것이 압력 센서인지 압력차 센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법들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부했던 것 중에서요. 두 개의 단일 지향성 마이크로폰을 동일 지점에 180도로 교차시키고 두 마이크로폰 출력을 전기적으로 합칠 때 어떤 마이크 지향성이 생긴다고 저희가 배웠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놀랍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네, 정답은 180도 교차된 두 카디오이드의 출력을 단순히 합쳤을 때는 전지향성 마이크로폰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마이크의 출력을 빼줄 때는 양지향성이 생긴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 비트박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갑자기 비트박스가 왜 나오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이크가 빛 가까이 되면 그러니까 비트박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강한 소리가 나는데 이 강한 소리가 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proximity effect라고 하는 이 근접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외에도 마이크에 필요한 여러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